자, 감염병에 관한 조치입니다. 35조. 자, 소장 밑줄 그시고. 자,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방접종, 격리 수용, 이송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죠. 당연하죠. 이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경우는 폐쇄 공간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이 감염병이 돌면 수많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는 예방접종, 격리 수용,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여야 한답니다. 기출도 보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틀렸습니다. 자, 그 밑에 정의 읽어보시고, 자, 그 밑에 53조가 중요한데 특히 이 경우에서 1, 2, 3, 4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1항 체크, 3항 체크. 이 두 가지 조문 비교하세요. 1항입니다.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이 들 때, 그치? 의심만 들어도, 그치? 걸렸다고가 아니라 걸렸다고 의심만 들어도 1주 이상 동그라미. 격리 수용해라 이 뜻이죠. 그리고 그 휴대폰을 반드시 소독해야만 됩니다. 걸렸다 하면 늦어요. 걸렸다 하면 늦다고. 그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렸다고 의심만 들어도 반드시 1주 이상 격리 수용하고 반드시 소독해라. 3만 갑니다. 걸렸을 때는 1항은 걸렸다고 의심될 때지만 3항은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즉시죠. 즉시 격리 수용하고 그리고 소독해야 되겠죠. 1항과 3항 차이 비교하세요. 의심 들면 1주 이상, 걸리면 즉시 나머지는 똑같아요. 2항 가죠.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이 자비로 구매한 물품 있잖아요. 공급을 중지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여기는 재량이죠. 임의적이다. 코로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가 이제 유행했죠.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그때 소장이 요거 자비 구매 음식물 공급을 중지하는 데도 있었고요. 하지 않는 곳도 있었어요. 그건 재량이 맞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정을 보는 거죠. 사정을 보고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 자, 4항. 제 사망의 사실을, 사망이 뭐예요? 여기지. 걸렸을 때. 걸렸을 때에는 즉시 격리 수용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동그라미.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법무부에 보고하는 거야. 그치? 법무부에 보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보건소장에게도 알려줘야 되겠죠. 뭐 보고는 아니죠. 보고는 상관에게 하는 것이고요. 뭐 보건소가 상급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장에게는 알려주면 됩니다. 조심할 것은 지체 없이라는 부분. 뭐 기간 제한 두질 않아요. 뭐 일주일 내에 보고하라 이런 거 없습니다. 즉시죠, 즉시. 자, 됐고요. 법무부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청장하면 틀리겠죠? 장관입니다. 기출 가보죠. 1주 이상 틀렸고 걸렸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심으로 바꿔야 되겠고 2주 틀렸죠? 감염병이 유행할 때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 배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아닙니다. 공급을 중지할 수 있는 거지. 유행할 때 중지해야 된다. 아니죠.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는 다른 수용자와 격리 수용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의무사항입니다. 무조건 격리해야 됩니다. 걸렸을 때에는 격리 수용합니다. 걸렸을 때에는 관할 보건소장과 협의한 후에 격리 수용, 협의가 아니죠. 무조건 즉시 격리 수용입니다. 지체 없이. 그리고 청장이 아니라 장관이죠. 장관. 조심하시라고요. 여기를 청장하면 틀려요. 청에 보고하면 또 법무부로 또 올라가야 돼 어차피. 그래서 뭐 그러면 또 시간이 한 테포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자, 부상자 치료 갑니다. 자,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되고, 그 치료를 위해서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자, 간호사 나와 있네요. 야간 밑줄, 공휴일 밑줄, 야간이나 공휴일 등의 의료법상의 조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동그라미,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다. 현행법상 간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데 그것도 경미한 경우만 인정되는 거예요. 어느 때? 야간이나 공휴일 때. 왜 그럴까요? 그때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의사가 출근을 안 해. 의사가 퇴근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가 퇴근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간호사는 이 경우에 한해서는 그것도 경미한 치료에 한해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경미한이란 말은 어느 정도를 말하느냐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 대통령령이 여기 있거든. 그치? 시행령이 나와 있어요. 출제가 잘 돼요. 묵을게요. 자, 색깔 칠할게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경미 색깔 칠할게요. 자, 야간 또는 공휴일에 한해서 여기 색깔 안 칠할게요. 색깔은 놔두시고. 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는 가능하다. 그리고 응급처치 가능하다. 악화 방지 가능하다. 요양지도 및 관리 가능하다. 그리고 1, 2, 3, 4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기출 언제든지 틀렸지.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에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할 수 있다 맞지? 밑에도 맞고 밑에도 맞고. 자, 54조.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의료시설에 수용하거나 다른 수용자에게 간병하게 할 수 있다. 간병인을 붙입니다. 그쵸? 간병인을 붙인다.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두 개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다. 자, 여기 재량입니다. 임의적 이렇게 하시고 뭐 반드시는 아니죠. 반드시는 아니고 뭐 혼자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 부상을 당하더라도 이거 뭐 혼자 못해. 애들도 아닌데 질병이 걸렸을 때 뭐 애들도 아닌데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보통은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전부 다 요양병동에 가지. 요양병동에 가면 거기 이제 간병인이 있거든. 간병인. 물론 이제 거기 재소자죠, 재소자. 그 간병인이 한두 명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고 또 관리하고 그러죠. 자, 조문에 나와 있듯이 하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자, 56조. 자, 위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됩니다. 그쵸? 앞에서 배운 적 있지? 뭐가 없죠?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 게 없지? 앞에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무조건이다. 무조건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틀려요.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출된 적 여러 번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위독할 때는 무조건 알려야 된다. 단서조항이 없다. 그리고 올라가서 여기에는 할 수 있답니다. 다른 색깔로 여리게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외부 의료시설의 진료를 볼게요. 출제 잘 됩니다. 37조. 소장 밑줄.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바깥에 있는, 이것은 이제 외부 의료시설입니다. 여기에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필요라는 말 써놨기 때문에 재량이죠. 그렇죠? 이때는요, 요 외부 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그 교도소 있는 소재지에 그 국가랑 위탁계약을 맺은 그 병원이, 지정병원이 있어, 지정병원. 그 지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소재지이기 때문에 이건 뭐 타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관할 지역이니까.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장관 승인 사항이 아니다. 장관 승인 사항을 요하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그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송이야, 이송. 그래서 밑에 가보면 이 이송이 나오면 무조건 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근데 1항은 이송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냥 소장의 재량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송은 어느 때 이송이 되느냐? 요 정신질환 걸렸을 때. 그렇죠? 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는요. 치료감호시설로 가는데 치료감호시설이 어디 있나요? 공주 있죠, 공주. 공주에 치료감호소라고 있어요, 치료감호소. 뭐 공주에는 치료감호소라는 전문 교정시설이 있긴 있지만 뭐 여기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뭐지? 국립병원? 국립 무슨 병원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공주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 어쨌든 이 전국에 이런 많은 50 몇 개 되는 이런 많은 이런 교도소에서 이 또라이들 치료하기 위하여는 공주로 몰리잖아요. 공주로 몰리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는 애들이 많지. 그치? 그래서 이것은 이송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장관의 승인 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이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된 사람은 수용자입니다. 수용자 밑줄에 준해서 처우를 합니다. 수용자입니다. 누가 아니다? 치료감호시설이기 때문에 감호자에 준한다 그러면 틀려요. 감호자가 아니고 물론 치료감호시설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감호자에 준하는 게 아니고 수용자에 준해서 처우한다. 수용자에 준해서 처우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형집행법이 적용되는 거야. 기출 가볼까요? 여기 나오지. 감호자에 준한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치료감호시설로 이송 갈 때에 청장 틀렸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도소 바깥에 있는 곳에 이송하여야 한다 틀렸지. 사항. 소장은 수용자가 외부 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리는데 끊고 다만 뭐라 그랬어? 원치 아니하면 그렇지 않다. 그쵸? 앞에랑 다르지? 앞에 위독할 때는 달라요. 위독할 때는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알려줘야 되지만 그 외의 것은 안 된다. 위독하거나 사망했을 때 빼고 나머지는. 그래서 이 경우는 원치 아니하면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소장은 수용자가 고의 동그라미, 중대과실, 중대한이란 말 빠지면 틀려요. 중과실입니다. 중과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부상 등이 발생했다. 그래서 외부 시설로 간다고 할 때에 그 진료비 전부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재량이지? 한다가 아니고 재량입니다. 국가부담 아닙니다. 국가부담 아니고 이 친구에게 물리게 할 수 있어요. 어느 때? 고의 또는 중과실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있지. 칼을 삼키는 놈이 있어요. 칼을 삼키는 놈. 별 개또라이들 많아요. 인간 쓰레기들 많다니까. 매달마다 아프다는 핑계대로 약을 타먹거든. 그러면 담당자가 이제 약을 매일같이 약봉지를 나눠줘요. 그 약봉지를 나눠줬으면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먹습니다. 차곡차곡 몰래 숨겨놓으면서 쌓아도 그거를
교도관이 건방을 했을 때 그걸 찾아내서 발견하고 뺏어가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매일같이 건방도 안 하거든.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많이 할까? 그러다 보니 발견 못하게 되면 그게 쌓이게 되면 수십 봉지가 쌓이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털어먹는다니까. 한꺼번에 약을 수십 봉지를 털어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를. 그치? 그래서 이 친구가 외부병원으로 나간다니까요. 호송차 타고 앰뷸런스 타고. 그때 위급 상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병원, 뭐 입원비, 치료비 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국가가 대줘 그거를. 밥 먹여주는 것도 그렇다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비용을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때? 고의중과실이죠. 고의중과실. 아시겠죠? 고의중과실. 중과실을 빠지면 틀려요. 그냥 단순과실 하면 틀려요. 중과실일 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 굳이 예를 들자면, 좀 더 잘 기억하시기 위해서 조사를 받다가 조사 중이지? 볼펜 삼켜. 아, 볼펜 삼키는 놈이 있습니까? 아, 별거 다 삼켜. 아시겠어요? 별거 다 삼킨다. 옛날에는 경찰서 조사,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경찰서 조사받다가 그 앞에 무슨 셔터칼이 있었나 봐. 그 칼을 삼키는 놈도 있었는데 그 칼날이 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야 그걸. 그 수술해야 될 거 아니야. 깜빡하기 싫다는 거지. 또는 약봉지, 응? 약봉지를 삼킨다. 뭐 이런 놈들은 뭐 그냥 죽게 놔두면 되는데 괜찮아요. 뭐 죽겠다고 하는 놈들인데. 자, 됐고. 자, 관련된 기출 한번 가볼게요. 정신질환자 나와있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치료가, 직권이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 승인 받으라 했습니다. 청장 청장 틀리죠? 언제나 알려야 된다. 틀렸습니다. 필요하다는 말 나와있기 때문에 하의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지. 장관의 승인사항을 받는다. 외부시설 갈 때, 아니 공주 갈 때에 치료감호소 갈 때 장관 승인사항이고 그 소지지에 있는 외부 병동에 갈 때는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아니고 중과실이라고요. 하게 하의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단순과실 나오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아니고 외부 시설이 들어가야 돼. 아시겠어요? 외부 시설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입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나가지 않고 그냥 자소해서 치료 가능하다면 이런 비용 부담 문제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외부로 나갈 때 외부 병동에서 그게 일반 민간인이 가는 병동이거든. 그치? 그런 병원이란 말이죠.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비가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비 부담이 나오는 겁니다. 외부 빠지면 틀려요. 조심하시고. 조심하라는 측면에서 색깔 칠해 드릴게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외부 의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 한다 하면 틀리죠? 할 수 있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그래요. 필요란 말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재량이다. 근데 이게 꿈 같은 얘기야 이게. 외부 의사가 들어와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일반 재소자가 꿈꿀 수 있어요 이게? 아이, 일반 시민들은 일반 재소자는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안 해준다고. 누가 한대 해줄까 이거? 국회의원급 정도 되는 사람들, 그치? 아니면 뭐 재벌거래 회장 정도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할 수 있지, 그치? 그 사람들은 많은 거기서 특권을 누린다니까요. 특권을 누려요. 일반 서민들만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안 해줘요. 여러분 수술할 경우까지 이르란다 하더라도 안 해줘요.
그걸 어디서 알았느냐면 전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 봤어. 거기 빵에서 나온 사람들 그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와 저렇구나. 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이제 소장이나 과장급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자, 57조. 소장은 수용자를 이제 외부 병동에 입원시키거나 또는 이 친구를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소에서 나가는 거잖아. 외부 시설에 입원했다는 것은 일단 여기서 재소자 인원수에서 한 명이 빠지는 거잖아요.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빠진 것이 다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에서 한 명이 들어갔다 나가는 부분, 그치? 나갔다 들어오는 부분은 법무부에서 그 인원수를 알고 있어야 돼. 현재원 몇 명, 그치? 현재원 몇 명, 바깥에 나가 있는 애 몇 명,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그 법무부 직원들이 매일같이 그 인원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 근무를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뭐 7시 전엔 출근해야 되거든요. 7시 전에 출근해서 전국에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들어오는 팩스 등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 명단 파악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들어오고 나갈 때 이 사실을 반드시 법무부 쪽에도 알려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알린다는 말은 장관에게 보고가 들어간다는 거야. 아시겠지? 보고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구만. 법무부 교정국이죠. 교정국 쪽에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법무부 교정국이라 안 써놓고 퉁 쳐가지고 장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떨 때? 나갈 때, 들어올 때. 모두 다 법무부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지문 알아두시고 청장이 아닙니다. 청장이 아니고 다이렉트로 바로 어디로 간다? 장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장관이다. 됐습니다.